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만났던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진에 큰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골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졌어요. 예. 뭐 그러니까 리버풀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요. 예. 무려 5골이나 실점하면서 기적 같은 역전패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경기가 열린 장소입니다. 바로 리버풀의 안방인 예. 안필드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버풀이 2대 0으로 앞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살아났던 흐름대로 리버풀이 반등에 성공했구나 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챔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레알 마드리드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반면 리버풀의 수비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그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그에 관련해서 사실 클롭 감독도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뭐 이 경기가 워낙에 유럽 그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빅매치다 보니까 많은 뭐 이제 관련된 레전드들의 또 코멘트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 내용부터 현지 레전드들의 반응까지 총정리하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앞두고부터도 클롭 감독이 조금은 이제 레알과의 경기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일요일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를 다시 봤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즌 결승전 당시 우리는 좋은 게임을 했다고 생각한다. 트로피를 차지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팀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한순간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다시 그들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만나 2번의 엄청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들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초반에 2대 0으로 앞서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클롭 감독이 단단히 잘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레알 마드리드가 그 얘기한 부분, 한순간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기회가 올 거라는 그 믿음, 그게 또 역전극으로 벌어졌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때 거의 뭐 역전의 드라마 결정판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맨시티하고의 4강전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클롭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2번이나 레알 마드리드 만났는데 2번 다 먼저 앞서 나가고 역전패를 당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고, 이번에는 그 같은 일이 무려 5골이나 터졌기 때문에 놀라웠는데, 악몽으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명장 파비오 카펠로, 요분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펀딧으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좀 이제 농담을 섞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버풀 수비 라인을 보면서 알데이 드렁크? 술 취한 건가? 약간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했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카펠로 감독이 봤으면 더 그렇게 느끼겠죠. 왜냐면 카펠로 감독은 수비 조직력을 중시 여기는 감독이다 보니까. 대체 리버풀 수비가 어땠길래 그럼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일단은 경기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팀 선발 포메이션 어땠나요? 뭐 평소 쓰는 대로 4-3-3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티아고 알칸타라와 이제 루이스 디아스, 코나테가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유망주인 바체티시가 이제 그 미드필더로 나오게 된 거죠. 티아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추아메니와 맨디가 부상이고요. 토니 크로스도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선발 출전은 못하고 벤치에서 대기를 했던 거였죠. 게다가 이제 경기 전에 이미 추아메니와 크로스가 이제 질병 문제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좀 전력 약화가 예상이 된다. 리버풀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리버풀이 공세를 이어갔어요. 도리어 리버풀이 너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었거든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제 그 알라바가 패스를 한 거를 바세티치가 끊어냈고요. 그러니까 바세티치가 초반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측면으로 내준 거를 핸더슨이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살라가 볼을 끌고 가면서 수비 2명 사이를 파고드는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유네스가 센스 있는 힐킥으로 선제골을 넣은 겁니다. 라보나킥이라고 약간 돌려서 때리는, 이제 발 뒤꿈치 돌려 때렸는데, 이게 이제 누네스가 잘하는 거긴 해요. 좋아하는 플레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시즌 몸값을 좀 한 골이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첫 골도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요걸 즐겨 하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또 멋지게 골 넣으면 정말 좋아했어요. 골 넣고 진짜 그래 내가 이게 나야, 살아있어, 봤냐, 이게 내 실력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뒤에도 리버풀이 그 기세를 이어갔어요. 12분경에 뉴네스가 수비 커버를 정말 잘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선수 2명이 압박을 했는데도 등지고서 이제 지켜낸 다음에 돌아서면서 전진 패스를 길게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또 각포가 카마빈가의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드리블로 치고 들어오다가
살라한테 패스를 측면으로 내줬고 예. 살라가 여기서 이제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역금을 맞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리버풀이 추가골을 노리는 정말 의욕적인 경기를 펼쳤고 실제로 추가골이 곧바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4분, 거의 2분 뒤였죠. 예. 쿠르투아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백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쿠르투아가 볼 트래핑을 하는데 미끄러졌어요. 예. 예, 미끄러진 틈을 타서 살라가 압박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 미끄러진 것도 살라가 좀 압박을 해오니까 좀 당황하면서 또 본인이 의도치 않게 무릎에 공이 툭 튀면서 그거를 또 살라가 제가 봤을 땐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어요. 원터치로 그냥 밀어넣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 리버풀 측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예, 뿌린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예, 계속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리버풀한테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일단 2대0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4분 만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참사당하겠다. 예. 리버풀이 대승 거두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레알이 21분경에 추격하는 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진짜 비니시우스 매직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드리블로 중앙으로 들어오다가 좁은 지역에서 이제 상대 선수가 막으로 오니까 터닝 동작을 하면서 90도로 돈 다음에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벤제마가 받아서 접고 리턴 패스를 준 거를 비니시우스가 다시 받아가지고 접고서는 수비 2명 사이를 파고드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이거 수비 2명 사이에 가려져가지고 감아서 왔기 때문에 예. 알리송 골키퍼가 뒤늦게 반응을 했지만은 막을 수 없었던 골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알고도 막을 수가 없다. 네. 수비수들도 사실 각을 좁혀왔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너무나 잘한 장면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2대0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만회골이 나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버풀이 다시 공세적으로 나왔었거든요. 25분경에 아놀드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핸더슨이 이제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컷백을 줬고 이를 받은 살라가 180도로 한 바퀴를 돌면서 필루엣이라고 하죠. 저거를.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제치고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발베르데가 일단 한번 커버를 했고요. 뒤로 그러면서 흐른 거를 누네스가 골문 앞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밀리탕이 6탄 방어로 몸을 날려서 막아낸 거죠.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투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죠. 팀 정신이 얼마나 단단한가.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 이 수비 과정에서 알라바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었고요. 결국 나초로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분경에 다시 한번 이번에 비니시우스가 또 거의 비슷한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 모드리치가 코너킥을 올린 걸 나초가 백헤딩으로 뒤로 내줬고 이를 비니시우스가 또다시 수비 감아서 들어가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알리송이 손끝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한번 그렇게 골을 먹다 보니까 또 반응을 한 것 같고 나초가 뭐 이제 빠르게 부상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또 기여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이 아쉽게 무상이 됐지만 또 빠르게 동점골이 나왔어요. 양팀 골키퍼들이 실점에 있어서의 빌미들을 제공한 건데 여기서 근데 바세티치의 실수도 있었어요. 일단 그 등진 상태에서 이거 그냥 옆에 파비뉴 줘도 되고 뒤로 백패스 줘도 됐는데 무리해서 그 공격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터닝을 하다가 발베르데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발베르데가 스루 패스를 길게 찔러줬는데 이게 다소 길었거든요. 그래서 고메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비니시우스 앞에서 백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비니시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해 들어갔고 알리송이 이걸 걷어낸다는 게 비니시우스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간격이 좀 좁긴 했어도 알리송이 좀 여유있게 좀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니시우스 앞에다 그냥 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걷어내더라도 높게 걷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낮게 걷어내가지고 맞고 들어갔어. 발 맞고. 그게 튀어갖고 또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로빙슛처럼 되면서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가면서 2대2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양팀 모두 골키퍼 실책 하나씩 나오면서 좀 쌤쌤이다. 그리고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노린 골은 아니었죠.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나온 골이라서 이 비니시우스의 멀티골은 지금 비니시우스가 역시나 왜 뭐 세계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일단 2대0의 상태에서 2대1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의 기세나 자신감은 레알 쪽이 좀 우세해졌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발베르데의 전신 패스를 비니시우스가 또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수비를 제치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호드리구한테 넘겨줬는데 로버트슨이 그 호드리구 바로 앞에서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사실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로버트슨의 6탄 수비가 좋았다. 그러면서 전반전은 일단 2대2로 끝났는데요. 그래도 전반전은 리버풀이 내용면에서 주도했어요.
뭐 그가 기대 득점이 일단 리버풀이 1.94골이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0.58골밖에 되지 않았고요. 점유율도 리버풀이 53대 47로 크게 앞섰고요. 유효 슈팅도 4대 3, 뭐 전체 슈팅도 7대 5. 무엇보다도 빅 찬스가 4대 1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몇 안 되는 기회를 비니시우스의 놀라운 그 개인 능력으로 쫓아갔는데 후반전에는 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사실 비니시우스가 만들어낸 거긴 하거든요. 예. 비니시우스가 측면 돌파를 하다가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 여기서 이제 루카 모드리치가 프리킥을 올리는데 밀리탕이 그냥 뭐 점프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여가지고 넣었는데 이 장면에서 리버풀 수비들이 문제가 있었죠. 예. 아무도 밀리탕을 그냥 노마크 내비뒀어요. 예. 그 누네스도 앞에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붙어야 되는데. 물론 약간 앞으로 이동하면서 잘라먹는 헤딩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아무도 근거리 없고 예. 쫓아오지도 않고 멀뚱히 그때 밀리탕이 원래 헤딩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는 센터백들을 막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카펠로 전 감독이 술 취했냐고 하는 건 이 장면 때문이 아닐까. 그 전에 바세티치랑 알리송도 그렇고요. 예, 다 술 취한 것 같긴 하지만 요건 거의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요. 그리고 예. 근데 이 골이 나오고 또 빠르게 그 쐐기골까지 나왔습니다. 3대2가 벌써 됐거든요. 호드리구가 이제 벤제마를 향해서 컵백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바세티치가 발을 뻗어서 걷어내려고 했는데 잘못 맞으면서 길게 넘어가지 못했고 이를 이제 쇄도에 들어오던 카르발이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호드리구와 벤제마의 원터치 패스의 향연들이 있었죠. 이게 기가 막혔던 게 좁은 공간에서 패스 안 하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갈 것 같기도 한 상황에서 교묘하게 오히려 수비가 몰려있는 그 중앙적에서 서로 공을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네, 호드리구가 주고 벤제마가 다시 리턴 주고 다시 이제 호드리구가 준 거를 벤제마가 슈팅 후 가져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고메스 발 맞고 굴절돼가지고 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송이 막으러 이렇게 갔다가 결국 풀썩 쓰러지고 말았죠. 골은 들어가고. 이 장면 끝나고 좀 고메스를 현지 중계가 많이 자빠졌는데 왜냐면 이 비니시우스의 동점골 때도 고메스의 이 백패스가 조금 이제 위험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고메스가 실책을 범했고 사실 올 시즌 내내 고메스가 나올 때마다 뭐 썩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다 네. 보니까 고메스에게 썩은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후에도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63분경에 호드리구가 이제 대각선 크로스를 넘겨준 거를 벤제마가 뒤로 내줬고 비니시우스가 이제 또다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걸 이것도 또 이제 바세티치가 끊어낸다는 게 공교롭게도 리디거한테 연결됐고 리디거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추가골을 노리는 양상 이미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골을 노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 예. 과정 속에 이제 리버풀은 64분에 이제 공격 라인에 교체를 합니다. 예, 그건 누네스하고 각포를 빼고 피르미누하고 조타를 투입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쐐기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파비뉴의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아놀드가 이제 롱스로인을 넘겨준 거를 파비뉴가 터치가 미스가 났어요. 예, 좀 길게 튀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때 근데 모드리치가 정말 빠르게 와가지고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로채가지고는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파비뉴 제치고 가가지고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비니시우스가 또 빠르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센스 있게 패스를 찔러줬죠. 여기서 이제 또 벤제마의 연륜이 나오는데요.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예. 고메스하고 알리송하고 다 제치고서는 접고서는 빈 골대에 골을 딱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기가 막혔던 게 일단 모드리치 나이가 많은데 이 추진력과 활동력과 이 운반 능력 뭡니까? 그리고 좀 비니시우스도 여기서 너무나 침착하게 여기서 앞에 공간 패스를 찔러준 거. 그리고 벤제마 말씀하신 대로 저걸 다 참포를 다 먹고 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여기서 사실 직접 들어가서 슈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이타적으로 패스 줬고 그리고 벤제마의 플레이는 진짜 야 이게 연륜이다. 예.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비벤 조합 역시 대단하다. 예. 건재하다. 이게 아직도 자꾸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벤제마가 제 우리 팀 아니야. 저한테 주지 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비니시우스 각성시킨 건가 일부러 그런 건가? 지금은 줄이 너무 잘 주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단해요. 어쨌든 이 골은 제가 봤을 때 교과서적인 골이다. 미드필더, 윙어,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골이었고. 다만 근데 비니시우스의 첫 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버풀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실수를 활용했던 이 레알 마드리드의 집중력과 노련미가 정말 대단했고 이 골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 악재가 또 한 번 있긴 했어요.
81분경에 호드리구가 또 부상 후 세바요스 교체됐는데 예. 레알 마드리드가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은데 계속 이 경기에서도 2명이나 부상이 발생해가지고 예. 그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좋은 경기 오게티가 딱 예. 그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기록 놓고 보면 그래도 리버풀이 내용에선 근소하게 앞섰어요. 예. 뭐 기대 득점도 2골 대 1.7골로 앞섰고 그리고 슈팅은 9대9 동률 그리고 유효 슈팅은 6대5로 도료 레알 마드리드가 위였고요. 점유율은 52대 48로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왜 그러면 5대2 스코어가 나왔는가?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의 집중력도 좋았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하게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리버풀이 위협을 했어요. 예. 리버풀이 그냥 홈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집중도가 정말 좋았다는 게 상대가 공격하고 있을 때 2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물론 리버풀의 실수가 알아서 자멸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기회를 너무나도 잘 살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후반전의 3골은 딱 자기네들이 공격했을 때 그때 그냥 딱 집중력 있게 넣고 끝냈어요. 사실 전반전 2대2 동점인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당탕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대0으로 앞서던 팀이 쫓겼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다운이 됐겠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후반 초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슈팅 9개에 5골이잖아요. 예. 이게 그 옵타가 기록을 집계한 2003 04 시즌 이래로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10회 미만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5골 이상 넣은 팀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슈팅 2개당 1골을 넘는 정말 대단한 그 결정력을 보여준 레알 마드리드였고요. 반면에 이제 리버풀은 자멸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5실점 중에 4실점이 다 실수에 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2대0으로 앞서고 3골 차 이상으로 진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대0이 5대2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일은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전승을 할 수는 있죠. 그쵸. 근데 뭐 3대2 정도지 이게. 잘 봐도 4대2. 근데 그 축구에서 5골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리버풀이 유럽 대항전에서 안필드홈에서 4골 이상을 실점한 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렇죠. 안필드는 요새잖아요. 그 유명한 응원도 있고 특히 홈 분위기가 강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서 5대2로 역전패당했다. 이거는 팬들을 멘붕 와요. 4골 실점도 처음 있는 일인데 5골을 실점한 거예요. 그것도 역전으로 실점했다. 이 경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수 선수는 비니시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 MOM이기도 했어요. 뭐 비니시우스 기록을 대충 보면요. 슈팅도 3회로 최다였고 유효 슈팅도 3회로 최다였고 슈팅 성공률이 100%였고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 9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시켰는데 이거 시도 성공 다 최다하고 뭐 성공률도 높았고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최다였고요. 볼 경합도 최다였고요. 18회나 했고요. 파울 획득도 3회로 최다였고요. 심지어 파울을 범한 것도 2회로 최다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가 가장 많은 파울을 범한 건데 2회밖에 되지 않고요. 수비수들은 파울을 거의 범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세련된 경기를 했다. 안정적으로 수비를 했다는 거고 흥미로운 게 또 크루이프의 기록에 이어서 비니시우스가 안필드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은 역대 최연소 선수다. 크루이프 다음으로. 유럽 대항전에서인 그렇죠. 거죠. 22세 224일의 나이니까 아직도 비니시우스는 미래가 창창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비벤 조합이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벤제마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유럽 대항전에서 안필드 원정에서 최고령 골을 기록을 한 거죠. 35세 46일이니까 이제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이제 띠동갑 수준이다. 근데 이 경기에서 벤제마의 활약상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뭐 찬스 메이킹 2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은 91.2%로 리디거 다음으로 높았고요. 리디거는 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공격수니까 놀라운 거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88%로 또 이 역시 가장 높았고요. 또 소유권의 이룬 횟수 5회로 리디거 2회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공격수인데. 역시 이제 지난해 발롱도르 위너다운 클래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모드리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드리치 이 경기에서 일단 뭐 패스 시도 58회, 패스 성공 50회로 두 부문 모두에 있어서 밀리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27회로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도 88.9%에 달했고 전체 패스 성공률은 86.2%. 그 크로스 4회로 최다였는데 성공도 2회로 최다였고 크로스 성공률이 50%.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승률 75%를 기록을 했고요. 무려. 그리고 공중볼 획득도 2회로 최다의 그 승률 100%.
그리고 볼 경합 승률도 가장 높았고 소유권 획득도 8회로 카마빈가 9회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토니 크로스와 추아메니가 없어서 우려했는데 아니 네. 카마빈가하고 발베르데하고 모드리치 있으면 네. 뭐 클래스에 문제가 없다. 네. 게다가 이 모드리치는 85년생이잖아요. 네. 나이가 이제 2년 뒤면 40인데 빨라요. 예. 여전히. 이게 그 빠른 것도 있는데 경합 승률이나 뭐 네. 수비적인 가담이나 뭐 체력이나 네. 뭐 이게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도 3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비니시우스 이 정도면 사실 미드필드가 활동량이 많은 포지션인데 이게 가능한지 네. 더 몰라. 놀라운 거 뒤에 있어요. 예. 바로 구역별 볼 터치 비율인데요. 예. 보면은 거의 그라운드 전 지역을 밟고 있죠. 예. 결국 이제 모드리치는 보니까 나이를 안 먹었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땐 뭐 최소한 다음 시즌까지는 그래도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리버풀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단 중원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바세티치하고 파비뉴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일단 바세티치는 전반전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실점들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얘가 급격히 흔들리더라고요. 역시 경험 부족이 있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뛰었음에도 패스 성공률 77%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위험한 거잖아요. 예.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패스 성공률이 좋지 못하면은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소유권의 1위 횟수가 18회로 가장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위기를 자초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파비뉴 역시도 뭐 그 마지막 골 장면에서의 실수도 있었고요. 그라운드 볼 경합 8회 해서 4회밖에 성공하지 못한 거고 그냥 50% 성공률인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공중볼은 2회 경합해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요. 네. 소유권의 1위 횟수도 7회인데다가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게 2위였어요 밑에. 예. 결국에 모드리치한테 발렸다. 네. 모드리치가 경합도 이기고 공중볼도 이기고 돌파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파비뉴가 모드리치의 악몽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경기였고 예. 또 문제는 이제 센터백 라인이 뭐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메스 같은 경우는 대체 수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예. 클리어링 한 번, 가로채기 한 번,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3번 해가지고 한 번밖에 성공 못했고 공중볼 경합도 뭐 아예 한 번도 못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였죠. 예. 근데 이제 반다이크도 정말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예. 뭐 클리어링 3번에 슈팅 차단 한 번인데 가로채기 태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예. 그리고 그라운드 볼 경합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결국엔 수비적으로 관여를 못했다. 그리고 소유권의 1위 횟수도 무려 11이나 됐고 패스 성공률도 83%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뭐 최근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다이크의 이제 폼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도 조금은 이례적으로 리버풀 수비 라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했어요. 특히 이제 알리송의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크게 하긴 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하기에 상대 팀은 우리 상대로 보통 많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서 실수하니까 상대가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 우리가 헌납하니까 우리가 골을 선물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의 슬랩스틱 코미디로 묘사할 수 있는 미친 실수들을 한다. 이건 뭐 대놓고 욕한 거거든. 야 이게 수비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 발언은? 근데 오늘 사실점들은 다 그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카펠로 감독도 술 마셨냐고 얘기한 그렇죠. 거고요. 이게 공개 속상해서 클럽 감독 이 정도 얘기한 거면 솔직히 선수들한테 뭐라고 한 거라고 봐야 돼. 질책한 거야. 왜 정신 안 차리냐? 이게 안필드인데 이게 뭐 니네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 질책한 거고 아마도 라커룸에서 한번 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살라도 폼이 올라오고 누네스 각포까지 폼이 올라오면서 공격진이 안 그래도 최근에 뉴캐슬한테도 승리했을 때도 공격진들이 잘해줘가지고 리버풀 올라오나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원하고 수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공격이 살아나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리버풀이 뭐 계속 김민재 선수가 연결됐던 것도 이 수비 라인에 결국에는 영입 없이는 이대로 지금 문제 수정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이제 팀의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핸더슨까지도 조금 이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팀은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벌을 내린다. 결국엔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질만했다. 우리 잘못이기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클래스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직을 물러난 이유, 에스턴 빌라에서 물러난 이유, 다시 방송에 출연을 한 제라드가 이제 리버풀을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번 경기가 현실 확인이라고 생각한다. 리버풀은 2대0으로 앞서 나갔으나 그때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골을 넣기 시작했고 꽤 빨리 환상적인 골을 넣었다. 비니시우스 얘기인 거죠. 이후 리버풀은 레알에게 지배권을 내주고 말았다. 어느 팀이든
5골을 실점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캐러거도 CBS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수비는 엉터리였다. 예. 그리고 우리 수비는 이번 시즌 내내 엉터리다. 사실 뭐 캐러건은 이제 전문 방송인이라서 말을 이렇게 멋있게 자극적으로 잘 잡아줬는데 제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에스턴 빌라를 좀 망가뜨렸기 때문에 팀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 발언이 약간 나왔을 때 너는 감독으로 뭘 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리버풀 레전드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검토해야 한다 뒤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르겐 클럽이라면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 그렇죠. 클럽하고 또 잘 지내야죠. 예. 또 본인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지금 많은 그 리버풀 관련 인사들은 지금 이번 경기에 좀 참혹한 현실 그러니까 그렇죠. 리버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예.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일정을 살펴보면 2차전 리버풀과 경기를 앞두고 좀 빡빡한 경기들이 있어요. 완전 죽음의 일정이죠. 예.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마드리드 더비가 있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하고의 엘 클라시코까지 있고요. 예, 코파델레이를 하필 만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레알 베티스 원정도 뭐 만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에스파뇰을 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버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고 다시 또 엘 클라시코. 예, 이게 아주 힘든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전이 그나마 이제 레알이 쉽게 항상 뭐 쉽게 이겨왔던 상대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리버풀과 경기를 앞두고 에스파뇰전인 것도 좀 로테이션하기 좋고 또 이미 5대2로 이겼기 때문에 홈에서 리버풀과 경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엘 클라시코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가 어느 정도 무리는 시키지 않겠죠. 일단 뭐 예를 들어가지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벤치에 앉혔고 그리고 교체 출전을 시켰잖아요. 예. 벤제마를 빼고 크로스를 막판에 넣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2차전에 그런 식으로 경기 전에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있다면은 그게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키겠죠. 예. 그리고 사실 경기 끝나고 클럽 감독에게 그 현지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챔피언스리그 대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클럽 감독이 아마 안첼로티 감독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어떻게 뒤집을지 막막하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 준비해야 레알전 준비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리그 결정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중요하니까 이게 준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버풀의 일정은 어떤가? 리버풀의 일정도 만만하지 않아요. 예, 물론 뭐 팰리스 원정은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준비하겠다라고 한 건가 봐요. 예. 왜냐면 그 뒤 일정이 쉽지 그렇죠. 않아서 미리 일단은 예습하겠다. 예. 왜냐하면 일단 울브스는 리버풀에 지금 악몽이 됐어요. 예, 그렇죠. FA컵에서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서 잡았죠. 예.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달라진 팀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울버햄튼이 차라리 양반이죠. 그 예. 다음이 맨유입니다. 맨유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전력을 보이고 있어요. 솔직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스날과 맞대결에서 지긴 했지만 현재 기세와 전력은 맨유가 더 강하지 않냐. 2023년 들어선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하죠. 성적이 예. 가장 좋잖아요. 예. 게다가 전반기 때도 맨유가 위기였지만 리버풀은 이기고 그때부터 기세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 만약에 리버풀이 맨유에게 진다면 저 클럽 감독이라도 이거 좀 위태롭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본머스 원정을 가고 그나마 본머스 원정은 그래도 뭐 해볼만이 아니고 이겨야죠 무조건. 예, 그렇죠. 예. 본머스가 영입을 많이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치르게 되죠. 예, 이 빡빡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레알전에 앞서서 저는 이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아 자꾸 막 누구 경질되는 거 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스토리를 그쪽으로 컨텐츠만 너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풋서 경질, 콘테 경질, 뭐 클럽 경질. 컨텐츠 강만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역대급 챔피언스리그 경기 16강 2차전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